근데 그때 종구용지 한 개 샀죠. 아. 예, 14억 2천에 샀습니다. 예. 7억 대출 받았습니다. 얼마 안 받았네요. 예. 그때 돈이 좀 아니 대출 더 나오는데 있으니까. 막 요 정도 맞아. 여기 있으니까. 언제 샀어요 그거를? 2019년 1월에 잔금 썼어요. 2019년 1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상 받고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보상 얼마? 70억 2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리치 톡톡 송도부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나는 오를 땅만 산다. 그리고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한다의 저자이신 옥탑방 보보수 김종률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참 모시기 힘든 만큼 뭐 여러 많은 대화가 나오실 것 같은데 대표님 뭐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좋아요. 방송 재밌게 봐주십시오. 예. 예. 아니 안 그래도 그 막 또 아침에 우리가 연락을 하는데 감기에 걸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도 빵꾸를 하나 내가 그 전에 뭐 빵꾸를 냈거든요. 한번 빵꾸면 괜찮지 뭐. 예,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제 제가 빵꾸를 안 내려고 뭐 아파도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그 옥부스님 김종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상가 쪽으로 많이 활발히 하셨잖아요. 아,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요새는 거의 이제 뭐 토지와 상가를 거의 병행해서 하시는데 예. 이 토지를 요새 또 많이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토지가 투자가 더 쉽죠. 토지 투자가. 예, 공부는 토지가 좀 더 어려워요. 공법 네. 공부가 좀 어렵죠. 제 앞에 이제 고상철 교수님 강의 영상에 나갔죠. 했죠. 예, 그래서 저도 네. 지금 뭐 사석에서는 이제 고상철 교수님하고 친구니까 네네. 예, 이름 부르고 편하게 지냅니다만은 고상철 교수님 저한테는 이제 스승이죠. 예. 그렇게 오픈하시네요. 스승 맞죠. 예. 얼굴로 봐도 스승처럼 생겼잖아요. 아니 저번에 나오셔가지고 예. 토지 관련해서는 10명 뽑으라면 못 뽑고 한 3명 정도 하라면 뽑을 수 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본인 자기 원탑. 예. 고상철 대표님이 자기 원탑.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도 되는 게 김종률. 뭐 두 번째라고 와씨. 뭐 정정하겠습니다. 고상철 교수 같은 사람이 제 이제 그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죠. 예. 아무튼 예. 그렇게 이제 토지 강의는 좀 활발하게 예. 좀 하고 계신데 그럼 이유 어찌 됐든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토지는 전제가 예.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동네 땅 사러 간다 했을 때 네. 아무 호재가 없는 동네 사지는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실수요자든지 아니면 투자적 목적이라면 호재가 있는 데를 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럼 그 주변의 녹지 지역 가격은 올라간다가 전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하고 그걸 예. 또 강의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토지 투자가 어떤 거냐면 네네. 이 장래의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는 토지 있잖아요. 아, 제가 상가도 할 줄 알고 토지도 할 줄 아니까 네. 예,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는 토지 이런 것들. 두 개를 다 가지셨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토지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잘 못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뭘요? 두 개 다 한다고?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는 토지. 모르겠어 이야기해 주세요. 뭐예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아니 또 우리 그 김 대표님께서 이것도 자기 자랑 기승전 자기 자랑이에요. 하루 종일 내 자랑만 할 거야. 이게 또 스타벅스 그 이제 우리 드라이빙 트루 예. 하는 그 우리 DT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매입하셨던 본인의 토지에 예. 그 DT점을 올렸나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예. 하여튼 뭐 강의에서 돈 벌어 그거에서 돈 많이 버시네요. 자, 우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투자에 대한 전망. 예. 고상철 교수님도 이제 그전 영상에서 또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또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토지 전망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지역별로 입지별로 이런 동네 땅은 평당 얼마 정도의 시세인데 이 호재대로 됐을 때 3년 지나면 얼마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전망하는 거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토지는요? 아파트는 뭐 전체적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네. 적게 내리고 많이 내리고 네네. 그 차이인데 토지는 그렇지 않죠. 어. 토지는 그렇지 않죠. 그럼 토지는 일반적인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주택 경기에 많이 따르는데 그거와 크게 상관없이 그렇죠. 간다. 예. 그 상관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GS 리테일이라는 회사를 잘 다니다가 네. 2011년도에 우수 사원상을 받았어요. 네. 가자 좀. 근데 그 해에 그만뒀어요.
아, 왜 박수치 때 떠나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네. 토지로 돈 벌어라는 게 좀 많았거든요. 아. 근데 2011년도에 주택 경기 안 좋았잖아요. 예. 그 주변에서 아니 경기도 안 좋은데 뭐 토지 투자, 부동산 투자한다고 회사 그만둔다 이러니까 어. 의아하게 생각했었죠. 어. 근데 그때 저는 이미 깔아난 토지랑 상관 좀 있었고 아. 리치고 김교원 대표님이 페이북에 글을 하나 올려주신 게 있었어요. 네, 2011 예전에. 최근에 예. 2011년도 경매 건수나 금리하고 지금이 너무 비슷하다. 예.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좀 하락이 예측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나는 딱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가 네. 경매로 토지 투자하기엔 훨씬 좋을 때 아, 아닌가. 그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뭐 리치고 TV의 김규현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경매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메시지 예. 자꾸 전달하잖아요. 예, 경매 공부 여러분 꼭 해두십시오. 음. 예, 강남역 1번 출구 1번 죄송합니다. 예. 삐. 예, 경매 공부는 지금 꼭 해야 됩니다. 네네. 예. 경매 공부 꼭 해야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그 경매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주택도 있지만 예, 토지 같은 경우에도 또 공매로 예, 또 경매로 또 매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하게 되고요. 자, 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려낼 지역과 아닌 지역을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거를 기준하는 어떤 우리 김 대표님만의 뭐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한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죠. 토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네. 생산의 3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장래에 올 거냐. 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IC가 개통했다. 그럼 IC 개통하고 나면 땅값이 오른다가 아니라 IC가 개통하면 물류나 창고, 공장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 짓기 좋은 땅을 사놓고 또 그 지역이 그런 수요가 있을 만한 동네냐. 이런 걸 맞춰서 사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또 호재가 있다 해서 땅을 덜렁덜렁 샀는데 네. 호재가 뭐 보니까 행정계획 단계에서만 좀 깔짝깔짝 되다가 네. 뭐 사업 시행자가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건 너무 초기에 산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호재가 될 만한 만큼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 만큼 올라온 다음에 네. 그 호재대로 흘러갔을 때 실수요자가 올 만한 땅들이 있잖아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아니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예, 뒤에 들어가서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갖고 이야기하면 좀 더 네네.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호재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 대표님은 호재에 대한 거를 주로 어디서 찾으시고 공부를 하시나요? 저는 그 부동산 뉴스 스터디를 네네. 한 2010년 고무렵부터 계속했어요. 와, 그러면 십몇 년 됐네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 쌓인 게 많죠. 아. 예, 그 네이버 보면은 부동산 뉴스 올라오고 네네. 중부일보도 많이 보고 네. 그다음에 카페나 블로그에 또 그쪽 지역의 어떤 뉴스 정리를 잘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오.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그 농지일리사 윤세영 교수님 네네. 블로그도 자주 보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댓글 한번 못 달았습니다. 예, 많이 훔쳐봤습니다. 예, 중부일보에 들어가면 네. 주목할 만한 개발 정보, 네네. 네이버 뉴스 뭐 오. 이런 것들.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구토부에서 고시하는 여러 예. 가지 어떤 지자체에 관련된 조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도자료를 올리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약간 저는 뉴스로 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뉴스가 더 낫는데 보도자료로 봐도 돼. 보도자료도 뉴스로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근데 그러면은 그 뉴스도 보면 예, 뉴스의 옥석을 또 가려내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워낙 예. 또 뉴스가 또 후킹하면서 약간 막 그런 뉴스들도 많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어쨌든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그 노하우로 걸러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 그리고 또 누가 보면 뉴스 뭐 엄청 많이 본다. 내가 딱 봐도 부지런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부지런하진 않은데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뭐야 이거? 뉴스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라서 아. 그래서 뉴스를 저는 한 달에 2번만 모아서 직원들하고 같이 쭉 끌어가지고 한 수백 개 보고 드랍시키고 몇 개는 더 깊이 이제 지자체 물어보고 이런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네. 그 추진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언제 고시떠나 뭐 이런 뭐 궁금하고 이러잖아요. 네. 뭐 GTX A 노선 호재도 있는 네, 지역이고 네,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궁금하면은 이제 뉴스가 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뭐 대곡 소사선 개통했을 때 네, 네. 고양시 물어보는 거죠. 그 왜 사업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고양시는 스탠스가 거기를 뭐 산업단지 형태로 네. 그러니까 지산이라는 이런 거 위주로 네.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 시행을 맡았던 LH는 주거단지로 개발하자. 주거단지가 훨씬 개발이 잘 돼요. 근데 그는 이제 행정계획과 사업 시행자 간의 어떤 계획 엇박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자꾸 보는 거죠. 계속 보시면서 중첩해서 자료를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요 타이밍에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뭐 우리 그 김 대표님 살 때 따라 사야 되겠다. 자, 그러면
뭐 그렇게 이제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보도 자료뿐만이 아니라 뉴스도 지금 많이 보시잖아요. 읽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2024년 유망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 좀 정리하신 것들이 있나요? 아 좋죠. 24년 좋죠. 아, 24. 좋죠. 일단 2024년을 생각해 보세요. 네. 경매로 이야기해 봅시다. 경매로. 네. 그러면 2024년도에 경매 나온 것들은 언제 돈 빌린 거예요? 그러면 최소 1, 2년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면 이제 금리가 낮을 때 풀 대출 받았다가 그렇죠. 대출 이자가 이제 따블이 되니까 네네. 감당이 안 돼서 경매 나온 것도 맞습니다. 정말 예, 많고. 많죠. 예, 송도님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판다. 뭐부터 네. 팔겠어요? 집 있고 상가 있고 땅 있다. 네. 근데 내가 지금 여차여차해서 어렵다. 뭐부터 네. 팔겠어요? 일단은 땅부터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 있다. 사는 집을 팔기는 어려워요. 월세 그렇죠. 놓은 상가 잘 안 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뭐 파는 땅을 파는데 네네. 그럼 내년에 땅 누가 사겠어요? 이 부동산 경기에. 아, 지금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 사지 않는다. 예, 네. 안 살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호재 유망 지역이 어디냐? 지도를 펴놓고 어디가 유망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할게요. 네. 회원님들이 또 어디 띄운다 이런 말 네네네. 할까봐. 왜냐면 24년 유망 지역은 내가 23년에 샀어.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려고요. 웬만해서는 그냥 그럼 유망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호재가 네. 2026년 7년에 실현되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들은 2024년도가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왜? 왜 그러냐?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2024년도도 살 안 와요. 네네. 그러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2026년 7년도에 호재가 실현된다. 네네. 그러면 2025년대 5년 6년 그때 와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실수요자 별로 안 오죠. 네. 투기적 수요자들 우리 같은 사람 네. 별로 안 와요. 투기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합시다. 투자라고 예. 하시죠. 네. 투자로 사는 사람들도 네. 호재가 실현되기 한 3, 4년 남았다. 네네. 그럼 잘 안 와요. 잘 안 가죠. 잘 안 보여.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은 착공한 동네거든요. 아, 고속도로 공사한다 한 5, 6년 걸려요. 그렇죠. 예. 지하철 공사도 한 5, 6년 걸리잖아요. 그죠? 이거 다 착공한대요. 아, 예, 그런 동네 가서 호재가 실현되면은 네. 업자들이 내 그 사러 오겠구나. 그래 맞춰서 하면 되죠. 아. 예, 그런 동네 찾아보면. 그러면 뭐 굳이 지금 호재에 대한 지역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희가 또 질문지에 보면 뒤에 또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거 관련해서 질문하면서 또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뭐 이건 네.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 지금 계속 뭐 난 돈 많이 벌었다, 뭐 난 뭐 투자도 많이 했다 이야기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 투자를 했던 사례, 예. 거기 들어갔던 실투자 금액 플러스 엑시트 했을 때 수익률 이런 거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적당히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막 또 이야기하면 바바바바 이야기하면 적당히 하면 괜찮은 그러니까 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가 도로망 구축 계획 같은 것을 꼭 검색해서 보셨으면 아.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보면 1회가 고속도로, 2회가 고속도로가 있고 네네네.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방사축이라고 있어요. 방사축. 예, 방사축 도로가 있어. 그러니까 네. 요 최근에 뉴스에 하나 났던데 네. 고향에서 양재까지 네네. 고속도로 뭐 추진한다는 거 하나 있었죠. 네네네. 그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아까 순환축 1회각, 2회각이 있으면 네네. 그 두 개를 찌르고 들어가는 방사축 도로가 있어요. 아, 그런 도로 개통 주변의 것을 사놓으면 아주 좋죠. 그러면 지금 그거를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 동네 여기 도로 개통했으니까 네. 서울문산간 도로가 개통했죠. 그러니까 원롱이 유명하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 많이 올랐다 이미. 어. 예. 원롱의 땅을 이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IC 근처에 땅을 하나 투자를 한 게 있어요. 9억에 공장을 샀어요. 9억의 공장을 언제 예. 샀어요? 2018년 4월에 낙찰 받았을 거예요. 4월에 그럼 꽤 되긴 했네. 한 5, 6년 됐네요. 예. 네. 근데 그때는 서울문산간 도로 공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고 있을 때. 와 공장인데 우리가 임대 맞출랬는데 임대가 안 나가는 거야. 아, 그래갖고 근 2년 가까이가 공실했어요. 근데 돌아버리졌네. 뭐 어쨌든 대출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대출 7억 5천 받았죠. 이빨이 땡긴데. 예. 그 생이자 내면서 엄청 버텼는데 네. 서울문산간 도로 개통할 때쯤 되니까 네. 공장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월세 400에. 아, 400에. 예. 그 9억짜리 공장인데 월세 400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그렇게 지금처럼 세진 않았을 예. 거예요. 예. 근데 서울문산간 도로 개통 딱 하니까 네. 계획 관리가 엄청 오래 공장 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아. 근데 그 동네가 예. 아까 순환축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네. 제2외곽 고속도로 순환축인 그 원롱 IC가 그걸로 생기고 아. 그다음에 서울문산간 도로 원롱 IC가 그걸로 생겨요. 네네. 그 IC가 없던 IC가 두 개가 생기거든. 아. 그래 그 공장이 대박이 났겠네요. 많이 올라. 근데 지금 말이 안 되고 올랐어. 팔았어요? 안 팔았어 들고 있어. 어. 추가 대출 받았는데 12억 받았거든. 추가 대출을 많이 그러니까 엄청 올랐네. 9억이 샀는데 어. 한 20억 합니다. 20억 넘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어차피 그 토지에 도로가 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길 나는 곳에 돈길 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있죠. 네. 그러면은 도로나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서 철도 예정지나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한 역세권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일단 역세권 투자는 네.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서 농사 지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 뭐 지하철 타고 가서 뭐 농사 짓고 뭐 야, 네. 좋다 이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는 대부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해서 충당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기본이 그 동네에 아파트 용지가 매각이 될 거냐, 네네. 또는 아파트 분양했을 때 분양이 잘 될 거냐, 네네. 라고 보면 역세권 개발 사업 잘 될 건지 보이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을 보면 네. 역세권 개발 사업도 하고 도로도 오고 그다음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땅값이 굉장히 잘 그런데 오르죠. 완전 뭐 대박이겠네요. 예. 예. 대표적으로 어디 있어요? 어디인가요? 용인 아닌가요? 용인도 있고, 예. 용인도 있고, 저는 아는데 용인밖에 없습니다. 용인도 있고, 양주도 있고요. 양주. 양주도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 예. 뭐 근데 거기는 양주는 나 개인적으로 예. 도시개발 사업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인기 있는 데 위주로 먼저 되고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옥정 신도시만 하더라도 예. 그 당시에 이제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예. 국토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옥정지구 지정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직도 입주 덜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집값 싸니까. 굉장히 느리게 가는 동네겠죠. 집값도 싸고 또 인프라도 아무래도 예, 형성이 좀 더뎌지다 보니까 그런 게 예, 아닐까 양주도 있지. 이천 가면 신둔역 들어왔죠. 네. 그다음 그 라인에 수석 광주철도 들어가죠. 물론 신둔역이 정차는 안 하지만 그 동네로 들어가죠. 신둔역세권 개발 사업지 있죠. 그다음에 제2외곽 고속도로 신촌 아시죠? 네네. 그럼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예. 그리고 엊그제 뉴스 보니까 여주 삼복 IC라고 있어요. 예, 삼복 IC. 난 여주는 거의 뭐 강원도인 줄 알고 있어요. 아무튼 여주는 답사갈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 그 와이프랑 그런 데 가면 자꾸 명품 사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했었어? 나 그런 데 안 가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야. 아무튼 그 여주 같은 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예. 삼복 IC에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 까먹었습니다. 어디랑 물류단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야, 그냥 보면 사실 확실히 그 물류단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쿠팡도 예전에 그 물류 대단지 만든다고 하면서 예. 그쪽 지금 막 들썩거리고 그랬잖아요. 예. 물류단지 지역으로서의 어떤 토지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따라가는 투자가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아까 방사축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방사축 중에 한 개가 남양주 축이 하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보기 좋게 이야기하자면 서울이 있다. 네. 그리고 남양주 요쯤에 있잖아요. 네네. 남양주에 가면 수동면이라고 있어요. 예, 수능명. 참고로 수동면이 제땅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네.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2외곽 고속도로 수동 IC가 생기고 네. 방사축인 그 수동에서 오나무로 해가지고 별내로 들어간 도로가 있어요. 네네. 별내에서 오나무는 개통했고 네. 오나무에서 수동까지가 이제 개통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 거기 가보면 딱 공장 창고 가격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 옛날 진짜 쌌거든. 진짜 쌌는데 수동면을 답사를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한번 가면 딴 데를 못 가. 도로가 안 좋아서. 그럼 그거 가면 그냥 그 하루 종일 거기 있든지. 네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답사도 안 가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동네에 IC가 2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 이번에 어디 가서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기네 회사가 그 물류단지 개발하고 있대. 근데 개발했는데 이미 엑시트까지 다 한 거야. 매수자까지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짤짤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회사는 그거 한 방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때요. 토지를 매입해야 될 땅이 있잖아요. 예.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4m 도로 인접해 있는 대지를 사야 된다. 예. 뭐 그렇게 아니고선 우리가 일반 맹지고 예. 이거는 만약에 맹지인 경우에는 개발 사업으로 통해서 이제 다시 대지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신축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야 이제 제대로 땅에 대한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김 대표님도 동일하신가요? 이렇게 살 때 무조건 이제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만 사시나요? 아니면 뭐? 그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뭐 옥정 이야기했으니까 옥정을 네네. 합시다. 그러면 네네. 옥정과 동탄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옥정 신도시가 있다. 네. 옥정 신도시 주변에 지역은 유망한 데는 동네인데 네. 맹지가 있다. 사면 되느냐? 나 안 된다고 그랬어. 그건 왜냐? 아니에요. 옥정 신도시 아파트도 싸죠. 네네. 그럼 추가로 도시개발 사업 땡땡 주고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음. 이런 데는 길가에 있는 땅을 사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붙어 있는데. 예, 그래서 네네. 신도시가 있고 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길가변의 땅을 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돼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예.
이제부터 자기 자랑 금지. 실제로 그 옥정 신도시 앞에 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랑 탑10 들어온 게 있는데 예. 그 수강생 거예요. 수강생. 그 팔아가지고 수익이 수익이 또 뭐합니까? 저는 수강생이 돈을 수익을 많이 내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내는 건 좀 안 좋거든. 배가 너무, 아파. 너무 많이 냈어. 배가 아파. 땅을 58억에 샀는데 예. 개발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팔고 나왔으니까 네. 180억 들었어. 와, 엄청나네요. 스타벅스 80억, 탑10 100억. 어. 근데 그 땅이 네. 우리서 살 때 허벌판이었어요. 허벌판. 예. 허벌판인데 58억이면 1177평, 1175평인가. 대지가 꽤 넓었네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길가변이니까 내비 켜고 서울 갈 때 꼭 그를 지나가거든요. 예. 어쨌든 거기는 맹지는 아니고 도로 붙어 있는 대지였네요. 예, 정리할게요. 그래서 옥정 신도시처럼 집값이 싼 동네다. 네. 그럼 추가로 땡땡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동네에서는 반드시 그 길가변의 땅을 사는 게 좋고 동탄 신도시로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 네. 동탄 신도시가 있고 병점 신도시가 있고 네네. 병점지구가 있고 있다. 그럼 그 주변에든 신도시 두 개 때문에 인프라가 좋죠. 네. 그러면 요 땅 요만큼만 잘라서 우리끼리 도시개발 사업 하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런 데는 맹지를 사도 좋죠. 그런 데는. 예, 오히려 동탄 사례를 보면은 네. 이렇게 아까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인 도로에 있는 땅들은 비싸니까 네네. 그 뒤에 땅들을 대거 매입을 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는 맹지 사놓은 게 엑시트하기 더 좋을 수도 있죠. 맹지로만 개발 사업으로 해서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메인 도로에서는 땅을 안 사고 이쪽 도로에서 진입로를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대지 도로를 내고 네. 그걸 만들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가 이제 인동선, 네. 그 일반 철도잖아요. 네네네. 그 인동선 역도 그쪽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이러거든요. 그게 무슨 초중고고 다 있고 이러는데 동네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호재를 기반으로 하고 네. 어느 정도의 그거 이제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거를 예측하거나 돼 있는 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사면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럼요. 되고 있는 데를 가서 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 그건 맞아요. 대체로 보면. 확실히 어쨌든 약간 리스크를 단순하게 호재만 보고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는 데를 들어가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너무 초반에 들어가면 뭐 너무나 말 써버렸는데 초반에 들어가면 투자가 굉장히 길어져요. 맞습니다. 옥정 신도시 2008년에 발표했잖아요. 그 발표나는 거 보고 그 동네 땅을 샀다. 신도시 옆에 땅을 샀다. 그러면 뭐 무병장수해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인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로 우리가 특화지구가 지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면 2차 전지가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투자? 잘 모르는 동네를. 근데 일단 원리를 좀 쉽게 말하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투자하면 좋죠. 저는 새만금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새만금은 멀어. 그리고 새만금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물배기 작업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잼버린 하고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거는 어쨌든 우리 김 대표님 관심에는 없다. 마지막이다. 사실 뭐 이뿐만 아니라 홍성에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하면서 산업단지 한다는 데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집값이 좀 비싼 동네 있잖아요. 청주 같은 데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그런 동네가 땅값이 확실히 잘 올랐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만 덜러덩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 버리면 그 주변에 집값은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요즘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인력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요. 특히 지방일 때는. 인력이 많이 안 는다.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동화야. 자동화. 이러니까 그렇죠. 자동하면은 거기 이제 어째 일자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에 그 산업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원곡면 쪽인데 그 바로 앞에 땅이 있는데 그 앞에 차량 트래픽도 되게 많고 바로 뒤로 산업단지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공사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근무인이 몇 명 됩니까 물어봤어. 죄송합니다. 그 큰 산업단지 다 앞에인데 109명 근무인. 우와 씨. 109명. 우와 1900명도 아니고 109명이 뭐야 109명이 그 산업단지가 엄청 큰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물론 이제 아직 나대지도 몇 개 있긴 했다지만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그쪽에 살려고 하는데 많이 몰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그 정주인구가 늘어야 그 주변에 소비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커져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에 대한 수요도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청주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네. 사실 포항 제가 아파트 투자를 안 하거든요. 아파트 투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아파트 투자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일단 참고로 예. 참고로 고상실 대표님은 똑같이 물었거든요. 예. 예,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안 보셨죠? 안 봤죠? 좀 봐주세요. 난 남밖에 안 봐요. 하는 말이 뭐냐면 예. 토지 투자를 해본 사람은 아파트 투자를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아, 그거 맞죠? 그게 동의하시나요? 당연하죠. 이유가 아니 예를 들어서 집값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지금, 분쟁이 되게 많아. 네네. 맞잖아요. 뭐 떨어진다 오른다 막 했는데 네. 근데 이 땅의 호재를 이야기해 주면 이 땅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하면 세설만 잘 해주면 네. 들어보면 오를 것 같아. 100%예요. 100%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99.9라고 하세요. 99.9입니다. 어. 진짜로.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제 올해로 부동산 투자가 만 19년 차거든요. 19년을 채워가는데 아파트만 하던 분들은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 꼭 있는데 맞아요. 토지는 그게 없죠. 호재가 있는 적이니까. 계속.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기가 안 좋다. 네. 그러면 뭐 아우님은 화성시 우정업 조합민이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 동네가 원래 이제 장암택지개발지구로 하기로 했고 원래 이제 그 동네가 장암택지개발지구로 하기로 했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로 했고 네. 고속도로 IC가 개통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고속도로 IC는 당연히 하겠죠. 네. 조합 IC 개통했어요. 산업단지 들어왔어. 근데 우정업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동네 아파트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아파트 사업을 안 해버린 거예요. LH가 사업 시행자인데 못 하겠다 손들었거든. 그러면 아까 없던 산업단지 들어왔죠? 이 손가락 왜 이래? 없던 산업단지 들어왔죠? 네. 없던 그 고속도로 IC 생겼죠? 네. 그 동네 온천지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하면 성장관리권역이에요. 공장이 엄청 생기는 거야. 집 짓기 좋은 땅 사야지. 빌라 짓기 좋은 땅. 이렇게 뉴스를 쭉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포항이나 울산에 이런 동네가 예를 들어서 추가로 신도시 할 만큼의 주택 수요가 없는 동네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든다. 근데 그 근무인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런 동네는 이종일반 주거지요. 사가지고 빌라 짓기 좋은 땅, 원룸 짓기 좋은 땅을 투자하는 게 좋고. 예, 결국에는 어쨌든 토지 투자, 아파트 투자 왜 안 하냐 물어봤는데 그래도 돈이 안 돼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살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 걸 할 수 있는데 네. 아파트는 예, 한번 꺾이면은 네.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는 또 예. 우리가 완전 정고점을 찍었다가 또 이제 많이 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그런 게 별로 없다. 뭐. 제가 이제 투자 한참 하던 2010년 전후로 이야기하자면 네. 그때 2008년까지 집값 좀 올랐잖아요. 네네. 7년까지 쭉 오르다가 2009년쯤에 경매하는 분들이 야 이거 옛날에 요 정도 금액 이거 엄청 싸게 샀다. 맞아. 그 어제도 한 말인데 어제 답사 갔다 한 말인데 네. 이제 그 선배님 중에 그 당시에 이제 보다 연배에 있으시고 투자도 좀 해본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아파트를 3억 좀 안 되는 아파트를 7만 원 차로 낙찰을 받았어요. 7만. 잔치를 했죠. 난리가 아니었어. 네.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아파트가 그때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리도 좀 비쌀 때고 이러니까 이제 못 버텼죠. 그래서 힘들어졌죠. 그런 분들은 일단은 털고 나면 또 부동산에 못 들어옵니다. 예, 트라우마가 생겨요. 예, 그래서 직장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그때 많이 맞아, 봤죠. 맞아. 근데 나는 오히려 그때 직장에서 나왔잖아요.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예, 그때 나는 토지를 경매로 하는 거에 이제 손에 익어가지고 이제 뭐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그랬죠. 예, 기승전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게스트 불러놓고 자랑도 안 할 거면 예, 그럼 좀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11월 15일 날 후속 조치를 냈는데 그중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용인, 용인, 오산, 구리, 이렇게 세 구역이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투자나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뭐 그런 거는 또 개인적 소견이 궁금합니다. 좋죠. 이번에 오산 지정했잖아요. 네네. 오산 지정하고 남쪽으로 땅값 좀 안 올라갈까요? 근데 조선일보에 그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어디가 좋냐 하길래 오산에서는 이쪽이 좋다 그랬어요. 네네. 그 들어오면 이쪽이 네. 좋다 했는데 거기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더라고요. 예. 예, 가격 오를 것 같아서 네네. 묶이고 시청자 여러분 보기에는 이제 원삼 있고 원삼 IC 있고 그 옆으로가 이동 남사 반도체 단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북쪽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지정을 한 거죠. 신도시 하겠다고 지정한 거죠. 그런 거 신도시 들어오면 거기서 또 벗어나는 지역에 용도 지역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농림 지역이다. 네. 그럼 아마 생산 녹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생산 녹지가 되었다가 이 아파트 입주 때쯤 되면 생산 녹지에 농업진흥구역 되다가 진흥구역까지 해제가 되는 걸또 노려볼만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아직 지정은 안 하고 발표만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뭐 투자 잘하면은 네. 이제 수용 보상 투자도 될 수 있죠. 수용 보상 투자로 또 한번 재미 크게 보셨잖아요. 많이 봤죠. 네. 예. 뭐 자기 자랑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번 해보시죠 뭐. 안 할 겁니다. 됐습니다. 아니 한번 해줘. 그 여러 사례
좀 공부해 놓으면 도움 될 거예요. 예. 그 개발제한구역 투자법인데 개발제한구요. 예, 국토부가 어느 날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면 네네. 그런 건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개발제한구 해제를 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행정계획으로 먼저 나오잖아요. 아, 네네. 2018년 4월인가 그럴 거예요. 음. 용인시에서 마북 경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오정동 일대를. 네네. 거기는 아파트가 비싸요. 수지 남쪽이니까. 네네. 거기 GTX도 들어가고 뭐 철도도 있고 네. 신분당선도 있고 네. 가까이 있어서 분당선도 있고. 네. 그 아파트 충분히 팔리겠구나. 음. 사업 시행자 나오겠구나. 땅 사러 가자. 땅이 엄청 많아서 매물 살 수 있는 게. 아,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때 종교용지 한 개 샀죠. 아. 예, 14억 2천에 샀습니다. 예. 7억 대출 받았습니다. 그 얼마 안 받았네요. 예. 그때 돈이 좀. 아니, 대출 더 나오는데 있으니까. 막 요 정도 맞아. 아, 이런 여기 거죠. 있으니까. 언제 샀어요, 그거를? 2019년 1월에 잔금 쳤어요. 2019년 1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상받고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보상은 얼마? 72억 2천 받았어요. 야, 7억 넣고 58억 나왔어. 대박. 보유기간 4년. 대박이네요. 예. 와. 뭐 보상 까니까 뭐 아니, 세금 많이 냈죠. 이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내. 또 절세를 또 도와주는 우리 또 이장원 세무사 짱입니다. 예. 절세 또 합법적으로 엄청 합법적으로. 하고 이것도 많이 먹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해서 우리가 어쨌든 뭐 투자도 많이 하는데 지금 다시 제가 방금 그거 이제 수익 금액 보고 머리가 어지러져서 갑자기 질문 다시 까먹었는데 질문 제가 다시 하면 결국에 그럼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수도권에서 세 개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용인, 예, 안산, 용인. 오산 세 예. 가지잖아요. 그럼 굳이 그 중에 하나만 한 지역만 일단 먼저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어디? 난 용인 좋을 것 같아요. 용인? 용인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용인은 남사 처인구 남사 이동 쪽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역인데 용인이 또 엄청 크잖아요. 최고도 예. 밑에 막 크고. 그 남사를 잘 보면 네. 이동읍 보면은 이게 이동읍 남사읍 있는 요 동네가 보면 네네. 좌우로 산이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도시가 퍼지기 되게 어려운데 네. 서쪽이죠. 동탄에서부터 들어오는 도로가 두 개가 생겨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원산 마이셔 생기고 더 서쪽으로는 원산에 그 하이닉스 반도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 동네는 그래서 포텐셜이 되게 큰 동네였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신도시 그 주변도 좋고 구리는 개발 제한 구역인데 네. 그러니까 용인은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구리는 개발 제한 구역이 되게 많고 음. 개발 제한 구역 거의 다 개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땅 추가로 살만한 동네가 약간 벗어난 취락지구였던 일종 일반 주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괜찮을 거예요. 과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과천 보금자리 주택 네네. 하기 전에 있던 취락지구들이 평당 1,000 언더였어요. 아. 근데 보금자리 주택 딱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2배 반 정도 올랐거든요. 야, 요런 얘기는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심도 깊게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뭐, 또 돈이 막.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블로그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옥탑방 보보스 김종률 대표님의 블로그에 얼마 전에 또 구리도 사셨다고. 도평동 예. 샀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사가지고 지금 뭐 그런 내용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세계 지역이 또 하나 구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네, 방송이니까 유튜브니까 그냥 막말할게요. 예. 국토부 막말하지 말고. 국토부에서 예. 우편이 날랐어. 무슨 내부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소명해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지금. 아니 아무런 내부 정보가 없이 산 거예요. 내부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동네 토평동을 2007년부터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업 시행자 나오기 전에 사면 안 된다.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거기 사업 시행자 계속 안 나왔어요. 네.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번에 나왔나요? 그러다가 그 2016년 무렵에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를 재개하겠다라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를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특사를 파견한대요. 예. 무슨 독립운동 하냐고. 미국 특사 파견을 왜 사업 시행자만 나오면 되는데. 네네. 그러다가 전임 구리시장이 거기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바꾸겠다. 주거단지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네네. 그럼 거기는 한강변이니까 엄청 좋아요. 네네. 토평역도 들어오고. 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하면 사업 시행 충분히 나오겠네. 네. 아니나 다를 대우건설에 하겠다. GS건설에 하겠다.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제. 네네네. 그럼 이제 본격 사업 하겠구나. 네. 근데 그게 또 비리가 있다고 문제가 생겨서 해제를 하더라고. 아. 근데 다음 시장이 해제를 하면서 작년일 거야 아마. 해제를 하면서 동시에 원희룡 장관 만나갖고 이 동네 개발할 수 있게끔 개발자하고 해제 좀 해주세요. 건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시장이어도 전임 시장이 하겠다고 개발하겠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까지 나왔는데 거기를 그냥 해제만 해서 없던 일을 해버리겠다. 부담스럽거든. 부담스럽죠.
암만 그러면서 그거는 비리가 있다고 경찰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네. 그래서 요거는 수용 사업을 하자고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 그 주거 다 지자체에서 다 알려줬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지자체에서 개발 제한구 해제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행정 계획이 나와요. 행정 계획이 나와. 그거 보고 샀죠. 그거 보고 샀죠. 그 공시지가 되게 싸게 공시지가 대비 굉장히 싸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 샀죠. 그럼 뭐 사는 거는 매입하는 건 뭘로 했어요? 뭐 경매 공매 아니면 일반 매매? 금매. 일반 매매 금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요. 어. 그래가지고 뭐 농사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예. 예. 꼬시래기 농사 짓고 있습니다. 꼬시래기가 뭐야 근데? 그 약간 시래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뭐. 난 물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카페 가지고 해보면 지자체에서 개발 제한구 해제를 하려고 하면서 네네. 사업성이 있는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 한다. 개발 제한 해제하려고 한다. 이런 데는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네. 미리 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죠. 아까 그 수용받았던 그 용인 플랫폼 시티 네네. 마법 경제 신도시 거기도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리치 톡톡 코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죠. 코너 속 코너. 초대 손님이 추천해주는 책 예.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사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떤 책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세이노의 가르침. 내 인생을 바꿔준 책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예. 저도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이제 읽고 있어요. 읽고 큰일 났네. 네. 제가 이제 세이노의 가르침 책이 또 되게 두껍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쑥 읽어보고 예. 또 좀 자세하게 두 번째로 이제 꼼꼼히 좀 읽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세이노님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스승과 제자. 그렇죠. 예. 예. 선생님께서 저한테 뭐 저를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엄청 네. 부담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책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을 예. 추천하시는 걸로. 근데 추천해주는 이유가? 저는 사실 내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뭐 네.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는 않았는데 네. 저는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뭐 이렇게 부자는 나쁜 사람 돈만 쫓는 불행한 무엇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홀딱 깼고 아. 그리고 유통회사에서 이제 점포 개발했으니까 건물주를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네네. 건물주를 만났는데 내가 알던 내 허상 속에 있던 그 부자의 나쁜 이미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옛날에 또 지하방 살이할 때 우리 집주인 아주머니도 네. 그 엄청 쪼개고 해갖고 나이 들어서 그 집 한 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좋아졌던 토대가 이제 선생님 책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어쨌든 나는 부자를 미워하면서 나쁜 놈 취급하면서 부자 되겠다는 사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예, 그건 앞뒤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투자 잘하기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다. 부자 옆에 붙어 있어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그러니까 높은 거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한다. 네. 그거 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들 부자 절대 안 돼요. 왜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으로 몰수하겠다. 너 가만히 있는데 집값 많이 올라서 배합하는데 잘 됐다 꽃이다. 그런 사람이 부자 되는 사람 나는 거의 못 봤어요. 실제로 직장 다닐 때도 그런 그 부장님 많이 계셨거든요. 아직도 무주택자예요, 그 사람. 어쨌든 뭐 아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 그러면 재건축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새 아파트를 사야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 새 아파트 가격 오르고 나면 재건축이 다시 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어떤 꽃이다 이런 생각을. 그런 어떤 가르침과 생각의 터닝 포인트가 네. 세이노님의 그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다 보니까 그런 일 빨리 그렇죠. 깨우치고 있는. 선생님께 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메일 드리고 답변 받고 얼마 전에도 굉장히 힘든 일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 선생님 또 전화까지 주셔가지고.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이 또 사실 이게 우리 그 세이노님께서 예.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끝으로 예. 이제 토지를 공부를 하고 싶거나 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일단 토지는 네. 강사들이 사기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뭐. 네, 정말 사기꾼들 많은 네. 집단입니다. 근데 그게 많은 게 또 수강생들 탓도 있어요. 수강생들이 강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강사가 추천하는 물건 하나 사고 싶어하는 이게 되게 커. 맹목적으로 공부는 본인이 안 하고. 예, 그러지 말고 한 1년 동안 마음 잡고 공부해 보십시오. 예. 특히 이제 뭐 고상철 교수님 수업 같은 거 꼭 들어야 됩니다. 공법 이론을 채우고 뉴스를 같이 보면서 이런 뉴스가 있으면 어떤 용도적 땅값이 오를까 이런 타겟 잡아서 일주일에 한 건씩만 답사하고 해보세요. 한 1년 하면은 실력 많이 오를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회사 다니면서 1년 하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도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 제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많다.